안녕하세요. 카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할리데이비슨의 펜 아메리카 스탠다드입니다. 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국내 론칭할 적에 영종도에서 온로드 오프로드 시승을 보여드렸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온로드에서,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궁금했어 가지고 바로 또 스탠다드 모델 시승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2,900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스페셜은 3,190만원, 10% 더 비싸죠. 펜 아메리카의 핵심은 어쨌거나 이 레볼루션 맥스 1250 엔진인데, 이 엔진은 할리데이비슨에선 처음으로 엔진의 출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150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가 한 120Nm 이상 되는데 127Nm였구나. 환산해보면은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환산해보면은 대략 뭐 한 13kg 포스미터 정도 되죠. 게다가 이게 엔진의 그런 토크로 치면, 이건 주행간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얘가 아무래도 듀얼 퍼포스 모터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할리데이비슨 다른 그 미러키8 114, 미러키8 1107 엔진과는 다르게 걔보다 출발할 적에 그런 빠따, 소위 말하는 빠따감은 좀 덜합니다. 근데 충분히 강해요. 하지만 이게 오프로드를 달릴 적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컨트롤하기 용이한 그런 엔진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의 고동감은, 이 엔진은 완전히 다른 엔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앞으로도 얼마나 반복될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었던 할리 엔진과 비교를 할 때 고동감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V10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그런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쭉 올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엔진 회전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높은 출력과 토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투어러라고 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엔진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네, 이 엔진은 뭐 앞으로 이제 할리데이비슨에서 선보일 다른 모터사이클에도 많이 쓰일 엔진이기 때문에 펜 아메리카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 바로 그저께 이제 월드 프리미어 했었던 2021년형 신형 슈퍼스터 S 모델에도 저 엔진이 들어가죠. 저 엔진을 더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걔는 이제 레볼루션 맥스 1250T예요. 그래서 그 엔진은 좀 더 이 엔진과 특성이 다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 모델도 기대가 되고요. 올해 이제 아마 국내에도 보여질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죠. 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할리데이비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런 장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를 했어요. 엔진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얘가 도심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도 라이딩을 언제나 어드벤처스럽게 만들어 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드, 이 페어링을 보면 헤드램프는 펫밥에서 봤던 그 직사각형, 옆으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드 글라이드의 페어링을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드벤처 투어러랑은 다르게 앞에 그 불이, 비크가 없죠. 그래서 이것 역시 할리데이비슨만의 어드벤처 투어러를 해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얘는 스탠다드 모델이라서 여기에 비었죠. 그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빠졌고, 그것도 빠졌고, 여기도 이제 바행 실드가 아니라 이제 HD 엠블렘이죠. 그래서 이 탱크, 이거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더 가볍게 하는 거고, 얘가 연료 탱크는 한 22L 정도 되고요. 차 중량은 한 24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량적인 부분에서도 가볍고, 그리고 저 엔진 때문에 무게중심이 많이 낮게 깔린 그런 느낌이 아닌데, 주행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듀얼 퍼포스 모터사이클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이라서 ARH, 그 어댑티브 라이드 하이트 기능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핵심 기능인데, 차가 가다가 정차할 때쯤 되면은 차고를 스스로 낮추는 거죠. 예틀고를 두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키는 이렇게 생겼고 스마트 키입니다. 근데 뭐랄까, 여기 셀 모터가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걸로 키는데 완전 스마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연료 탱크를 연다거나 연료 캡 연다거나, 또는 이 시트 열려고 하면은 이거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 뒤에 텐덤 시트를 빼고 얘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시트 포지션이 두 개가, 홈이 두 개죠. 그래서 여기에 끼우면 10mm 낮아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여기는 뭐 피복이 이렇게 다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잘 그래도 감아놨죠. 그리고 뒤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긴 툴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람막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또 제가 높였네요. 이게 높아지면은 요 단차가 없어지고 10mm 낮추면 여기가 단차가 생깁니다. 얘도 어드벤처 투어러 바이크니까 여기 3박스가 있는데, 이 액세서리는 지난번에 론칭 때 보여드렸던 걸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방향지 시등도 모두 LED가 들어갔고, 브레이크도 이제 듀얼 디스크 타입에 들어갔고, 듀얼 디스크 타입의 브레이크가 들어갔고요. 브렘보의 캘리퍼와 넬시타의 보스와, 그리고 이 위에도 모두 브렘보제가 들어갔고요.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전자장치를 다 집어넣었어요. 빠진 것은 지금 퀵시프터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액세서리로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6축 관성 측정 장치, 힐 홀드, 그리고 코너링 ABS, 라이딩 모드, 전자 장비들이 들어갔습니다. 엔진 발열은 오늘이 지금 뭐 한 40도 가까이 오르는 날이라서 엄청 뜨겁습니다. 발이 다 뒤겠어요. 그런 게 있고, 이 윈드실드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건 좀 불편해요.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레버만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랑 요걸 같이 당겨야 돼요. 그리고선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주행간에 뭐 조작하기는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쨌거나 스탠딩을 할 때, 스탠딩 하면은 좀 내려다 보잖아요, 시야가. 그러면 이렇게 꺾어서 볼 수가 있고, 정자세로 주행을 할 때는 또 세워서 또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머플러 소리는 오늘 두 번째 타니까 귀에 익어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팍팍 터지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듣기 좋은 소리. 뒤에도 또 싱글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가 들어갔죠. 이 타이어는 그리고 미쉐린과 할리 데이비슨이 공동으로 만든 건데, 스콜츠 어드벤처 앞은 이제 120에 70R에 19가 들어가고, 뒤에는 170에 60R에 17인치가 들어갑니다. 발 놓는 위치나, 그러니까 우리가 힐 그립 할 때 그런 거는 그래도 제법 되고, 연료 탱크가 꽤 얇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뭔가 좀 우람한, 특히나 뭐 R1250 GS 어드벤처나 아니면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들은 연료 탱크가 크죠. 버튼부를 좀 살펴보자면 버튼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키 온이 되는 거고, 이런 세레머니를 하고요. 네, 엔진 회전기에 저런 도는 것도 있었네. 지금 사이드 스탠드가 세워져 있어서 제가 산채로 보여드릴게요. 엔진 회전계, 그리고 속도계, 그리고 왼쪽에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여기 뜨는 거고, 이 글씨들이 좀 작죠. 이건 근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사용자 설정에 가보면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은 이제 속도랑 엔진 회전계만 보이는 거고, 위젯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거를 옮기거나 얘를 이렇게 해서 옮기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래그 앤 드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오디오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경로 안 되고, 없음 해보죠. 그리고 터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버튼으로도 조작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할리 버튼과 같은데, 사용자 주행 설정, 주행 모드, 우천, 라이딩 모드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A 모드도 있고, 레인, 로드, 스포츠, 오프로드 플러스. 오프로드 플러스에서는 리어 ABS 해제, 그리고 앞쪽 ABS는 최소화돼요. 그리고 라이딩 모드 버튼은 이쪽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위에 바뀌는 아이콘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스포츠, 이게 오프로드, 레인, 도로. 그래서 오프로드 플러스에서는 꾹 누르고 있으면 오프로드 플러스가 되면서 보라색으로 바뀌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A 모드는 눌러보면 조합하는 거예요. 다른 모드에서 복사할까요? 해서 뭐 우천, 도로, 스포츠에서 붙여넣기 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엔진 토크맵, 엔진 브레이크 뭐 이런 것도 다 세분화 할 수 있겠습니다. 스로틀 증진성, 뭐 트랙션 컨트롤, 서스펜션 댐핑. 얘네는 지금 라이드 하이트 조절은 안 됩니다.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댐핑은 이것도 안 되고, 잠금 방지, ABS 이런 거를 이제 라이딩 모드에서 A 모드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스페셜 모델에서는
두 가지가 되죠. 라이딩 모드, 그러니까 A 모드, B 모드 두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어요. 이쪽 버튼은 확실히 얘도 이제 투어러라서 크루즈 컨트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지 않았는데 눌러보면, 이 위에 버튼을 눌러보면 계기판에 작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속도 올리는 거, 내리는 거, 올리든 내리든 속도는 이거 조작하면 바로 세트고요. 클러치를 잡아도 해제되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 페나메리카 계기판이 대체적으로 아이콘들이 다 작아가지고, 물론 뭐 주행하면서 얼마나 쳐다보겠느냐마는 그래도 좀 더 그냥 아예 큼지막하게 띄우면 어땠을까 싶어요. 여기 그리고 백 버튼이 없는 것도 좀 아쉬워요. 저 배경 색깔은 배경을 그리고 하얗게 바꾸질 못합니다. 이것도 하면 또 좋겠는데 말이죠. 소프트웨어는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사각인데 사각형인데 사각지대가 없어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볼륨 조절, 트랙 넘기는 거,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여기서 끄고요. 음성 명령 이건 멍텅그립니다. 안 돼요. 그리고 네, 스탠다드 모델은 열선 그립도 빠집니다. 스페셜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서스펜션 조절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텐션, 소프트, 하드 써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게 그 쇼와의 댐퍼 스프링이 분리된 그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컴프레션, 소프트, 하드, 저쪽은 텐션,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승할 적에는 이 사이드 스탠드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 타보니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새 두 번 만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올렸으면 이 뒤꿈치로 올려야 편하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스탠다드 버전이기 때문에 메인 스탠드는 없어요. 네, 이제 페나메리카 도심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서울 최고 폭염이어가지고 이미 촬영하면서 벌써 지쳤어요. 지난번에 영종도에서 탈 적에는 오프로드에서 탈 적에 이 페나메리카가 상당히 좀 재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터라, 도시 안에서 자동차들과 어울려서 탈 적에는 그래도 중량급 모터사이클인데, 할리 데이비슨 다른 기종 크루저와는 다르게 그래도 좀 더 뭐랄까 높이 올라앉았으니까 더 편하지 않을까, 엔진 발열은 또 어떨지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날씨가 이래서 일단은 극단적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이미 뭐 종아리, 허벅지 안쪽은 다 익을 때를 익을 정도에서 그냥 정차는 계속 껐다 켰다 시동 껐다 켰다 하고 있고요. 레볼루션 넥스 1250 엔진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엔진의 고동감 그런 걸 떠나서, 그리고 소리를 떠나서 이전에 할리 데이비슨에서 경험했었던 미러케이드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회전 질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드벤처 투어러 모터사이클을 경험했던 사용자라면, 라이더라면 할리 데이비슨 엔진인데도 꽤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고속 투어러로 활용하기에도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와 마찬가지로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초반 가속할 적에 그렇다고 아주 지난번에 이제 기자 시승회 때는 엔진에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메가리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터라, 소위 말하는 그런 빠따감, 그런 미러케이드 114 또는 CVO에 들어가는 117 엔진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데프알 같은 느낌과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얘는 되게 시원하게 쏘아나가요.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쏘아나간다라는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이 정도면은 도심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도, 아니면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 섬에 들어가든 전 회전 영역에서 이 엔진은 지칠 줄 모르는 걸 보여줬어요. 그게 가장 큰 전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향성에서도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핸들 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라이더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그냥 머리가 획획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2,900만원짜리 어드벤처 투어러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러가지 어드벤처 투어러들이 있잖아요. 듀얼 퍼포스 모터사이클들이. 이 페나메리카는 할리 데이비슨을 기존에 탔었던 라이더라고 한다면 한번 타보면
분명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구나, 이런 기종도 나름대로 재밌구나, 유유자적하게 주변 둘러보면서 다니는 거랑 또 다른 재미가 있구나, 못 갈 수 있던 길도 얘라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이 스콜처 어드벤처라는 미쉐린 타이어는 개발할 적에는 온로드 비중을 더 많이 주긴 했습니다. 확실히 한 70% 이상은 온로드 바탕이고, 보기에는 약간 머드 타이어처럼 생기긴 했으나 그럼에도 온로드를 상당히 지향하는 타이어입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오프로드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주 하드한 그런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온로드 타다가 저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하면 주저없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갈 수 있는 길을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그런 기종이자 그런 타이어기도 하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리데이비슨 펜아메리카 1250 오늘 스탠다드인데, 스페셜 말고 스탠다드가 저는 290만원 차이라서 이왕 살 거면 스페셜 안 살 이유가 없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스탠다드 오늘 타면서 저는, 제 키는 이제 다들 아시죠? 178cm인데 타면서 그렇게 시트고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펜아메리카는 스페셜은 이미 끝났고 스탠다드 물량이 남아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이 3박스도 지금 서비스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할리데이비슨 크루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펜아메리카가 세워두는 걸 보기만 해도 아주 멋진, 그러니까 여타 할리데이비슨 다른 기종처럼 그렇게 멋들어진 생김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얘는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준다는 그런 큰 또 영역의 확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